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우리 또 메타버스를 주제로 해서 우리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대해서 우리 네.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 저 첫 이제 손님 이제 두 번째 손님 모셨습니다. 네. 누구시죠? 두 번째 교수님은 뭐 사실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인데, 네네. 예, 제가 또 소개하면 또 저 아닙니까? 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분당 서울대병원의 전상훈 전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네, 뭐 안녕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네. 어떻게 바뀔지. 예, 뭐 네. 사실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의료인들 아닌 자리에서 많이 합니다. 의료가 국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네. 의료라는 거는 우수한 수준 또 보편적인 서비스라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고 여기서 고용이 창출되고 하니까 국가 경제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게 좀 교수님 좀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에서도. 네. 의료는 병원 안에서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글로벌 최대 시장이고 자동차 반도체 다 합친 것보다 네. 훨씬 큰데 진짜 네. 크네요.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예전에 섬유에서 시작해서 조선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오면서 계속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죠. 네. 그래서 미래 산업은 이제 헬스케어 산업인데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 헬스케어 산업에 이제 좀 네.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병원에서 아픈 걸 치료하고 하다가 조금 경제 수준이 나아지면은 건강 검진을 하죠. 내가 있는 병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찾자. 네. 근데 이게 점점 선진국으로 가고 사회가 진화할수록 이 나의 위험 인자를 관리를 해서 병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자. 또 더욱 가서는 아예 위험 인자조차도 만들지 말자 하는 이제 건강 수명이 더욱더 중요하게 그렇죠. 되고 이게 산업도 똑같이 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4차 산업혁명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치료 중심, 진단 중심, 정밀의료, 예측의료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 뭐 장비가 좋은 장비 네. 뭐 이야기하는 데서 이제는 앞으로는 예상하고 예측하고 개인의 건강 정보는 내가 개인이 가지고 네. 예전에 병원이나 의사 중심의 의료에서 개인 중심으로 이제 그렇죠. 변해가는 게 분명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의료의 키워드는 여러 가지 유전제 뭐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다음에 결국은 이 키워드는 저 빅데이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ICBM, 인터넷 오브 싱스, 클라우드, 모바일 같은 거는 이거를 옮기기 위한 도구. 네. 여기다가 빅데이터가 있어서 인공지능이 이제 붙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개인 의료 데이터를 모으면은 잘 관리할 수 있다. 근데 참 저는 그것이 간단치 않아요. 간단치 않죠. 예. 우리가 병원에 저만 해도 지금까지 병원에서 진료받은 양만 해도 데이터 사이즈는 뭐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MRI 하나만 해도 데이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다 요즘은 저 홀지롬 시퀀싱 개인 유전체까지 네. 엄청난 데이터. 그럼 내가 살아가는 라이프 로그, 내가 운동을 얼마 하고, 어마어마하게 뭘 쌓이죠. 먹고, 예. 이 환경은 어떠하고, 뭐 이런 것 다 관계돼서 사람의 질병과 이런 게 가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떤 좋은 데이터를 뽑아서 요거를 잘 활용할까가 이제 지금 우선 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네. 그 다음에 이 큰 데이터는 네트워크가 없이는 주고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렇죠. 거죠. 예. 사실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데이터야.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 데이터를 어디 어느 나라에 네. 보낼 때 그 데이터를 속도가 늦으면 안 되고 우리가 보통 로봇 서저리 하면 한 3m 거리에서 물론 유선입니다만 이 콘솔에 수술하고 로봇이 움직이는데 네네. 앞으로 이 네트워크가 6G, 7G 되면은 초저지연, 초고속으로 간다면은 이 크로스보더 국경을 넘어서 수술이나 시술이 그렇죠. 분명히 온다고 네.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연이 적어야 되고 이게 특히 의료는 네네.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소위 DNA 데이터 네. 네트워크, 네트워크. AI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술의 발전도 하지만 환자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결국은 네네.
이 컬처럴 시프트 문화가 변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변화해가는 이제 문화에 우리 국민들이 먼저 이게 문화가 진화되면은 우리가 최소한 의료 헬스케어 쪽에서는 글로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이게 사실 제가 병원장 할 때 그 VR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결국 병원에서 추구하는 임상적 우수성, 그다음에 의료인 교육, 그리고 환자 안전, 고객 만족 이런 부분에서 결국 언맨 니드 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부분도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이 VR 또 익스텐디드 리얼리티가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포괄적으로 이제 쓰이게 되면서 결국 WHO에서 이야기하는 결국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 닥터장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라는 거는 뭐 개인이나 커뮤니티가 경제적 제약 없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건데 그러나 이게 아직까지 불균형이 국가 간 사회가 엄청 심하죠. 이거를 해결할 수 아주 중요한 것이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의 예전에 소위 텔레메디슨 원격 의료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 예전에 좁은 의미의 텔레메디슨에서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결국은 가용한 테크놀로지, 텍스트 메시지나 앱이나 이런 소셜 플랫폼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헬스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이제 버추얼 헬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미 뉴 갤럭시가 새로운 갤럭시가 만들어진다. 이게 할 것인가? 뭐 당연히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뭐 메타로 바뀐 거 다 아시겠고, 그러나 이러한 그 소위 범용 기술, 데이터 네트워크, AI의 이 확장 현실이라는 핵심 기술이 붙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간 공간과 이 조화롭게 원하는 방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고. 이 결국은 이제 확장 현실은 여러 가지 기술이 망라된 데다가 인포메이션까지 붙이고 그다음 합틱, 촉감까지 붙이는 이러한 그 현실과 가상을 초연결시키는 아주 핵심 기술이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트윈, 뭐 실험실 같은 것도 교수님 하나 만들어 우리 옛날 학생 때도 뭐 피페팅 이런 것들도 다 얘기하지만 이 클리니컬 트윈 병원도 이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를 트윈으로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 속에서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해보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많은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결국은 심폐소생술 교육도 우리 기자님 이거 뭐 보셨겠지만 우리가 전에 한번 소개도 했는데 음성이 안 나와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심폐소생술에 손으로 소위 손맛으로 그러나 이제 정신적으로는 가상 환경 속에서 가상의 환자가 쓰러지고 지금 가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죠. 인공지능 강사가 저기 이제 헤드 마운트를 뜨면 이제 저 화면이 보이는 거죠? 자기 손하고 가상의 손을 전환을 해서 가상 환경 속에서 길거리 걸어서 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손을 지져가지 않고 프로시저도 뭐 우리 예전에 병원 실습할 때는 그래도 환자들하고 조금 뭐 작은 프로시저 좀 시술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주사 놓고 중심정맥 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에서 연습하도록 해주는 것이 아마 의료인 교육에 중심 정맥 잡는 것도 가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저희 병원에서 있을 때도 우리 우수한 교수들이 외국 가서 수술 교육을 하더라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되고 외국 사람들이 와도 이게 비행기 요금부터 뭐 여러 가지 비용이 굉장히 크죠. 수술도. 이 좀 효율적으로 교육시킬 방법이 없을까 해서 특수수술실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만들 때도 그렇고 아마 지금까지도
이 교육용 수술실로는 세계 최고 있거든요. 저기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예, 있는 예, 거죠, 실제로. 예, 네. 저기는 이제 4K, 8K 카메라, 360도 카메라, 형광 카메라, 그리고 이제 보이스 컨트롤, 디지털 병리, 그리고 수술실 안에서 실시간 화상회의가 외부가 가능하게 되고 유튜브나 네. 혹은 중계가 실시간된 중계실까지 방송실까지 갖춰져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근데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투자를 하셨어요? 저 수가도 못 받을 텐데. 저거는 뭐 돈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글로벌 교육의 네.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네. 사실 돈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만이 가능한 일 같은데, 그죠? 우리 장 대표가 아까 사진 찍어놓은 그 이제 사진이 아까 수술장 사진. 네. 이게 이제 이 기자로 지난번 한번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참석자들은 이런 식으로 뭐 자기 사무실, 네. 심지어 집에서도 헤드마운트를 쓰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아. 결국 이 헤드마운트 자체도 네. 개동군 다 사기가 어렵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헤드마운트 HMD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any 디바이스 뭐 노트북이나 패드도 되고 심지어 우리 오. 휴대폰에서도 할 수 있게 휴대폰에서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보이는 게 3차원으로 보이는 게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고개를 돌려보면 볼 할 수가 수는 있겠다. 있게. 예. 이게 이제 결국은 눈앞에 화면이 엄청나게 크게 나옵니다. 화면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화면을 당겨서 확대해 볼 수도 있고 참가자들은 또 아바타로 들어오면 또 질문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바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아, 그래서 굉장히 인터랙티브 보통 이제 줌이나 이런 2차원 라이브 서저리 하는 것과 수준이 다른 정도의 현실감이 있는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심장 안에 성공한 판막입니다. 아, 저 심장입니까? 블루스탑. 왼쪽에 이제 심장 현재 블루 아웃. 초음파 수술팀이 보이는데 밑에 화면은 360도 영상입니다. 손에 물려 들어가요. 기거나 또 휴대폰에서도 이렇게 손을 돌려 여기 속선 좀 해줄래요? 제가 여기서 돌아보면 이게 바로 내 시각에 따라서 보이는 거죠. 마취 의사가 보이고 이쪽에 보면 인공심장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현장감이 이리 있네요. 보면 실제 수술실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거죠. 잘 보인다. 가서 문 안 데 돌아볼 수 있으니까. 네. 저희 학생 때 실습할 때 생각하면 뭐 이건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학생들 교수님 뒤에 발판 놓고 이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사실 사실. 안 보이죠. 음. 근데 그 필드가 멀티플레이 보이면서 원하는 대로 자기가 돌아볼 수 있고 이 시술을 할 때 여기서 어떤 걸 하고 있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제 수술실 이상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서울대 학생들 실습을 임상 실습을 제공을 하는데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이걸 알고 자기들 학생들도 좀 같이 보게 하자.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에서 우리 수술실의 시스템을 그만큼 못하지만 비슷하게 지금 작년 작업을 해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든 거를 우리 서울대 학생들, 싱가포르 국립대 학생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시기 때 이런 실습도 좀 오게 띡 좀 해줘볼래? 아니, 뭐 싱가포르 아니다. 좀 저개발 국가 의대생들한테도 굉장히 그래서 좋겠네요. 이러한 이제 소위 그 이 교수님의 그 명강의를 우리나라 학생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볼 수 있는 이런 글로벌 이제 강의실이네요. 아카데미도 할 아까 수가 의대 있고. 교육의 메타버스를 소위 이제 메타버스적인 이제 컨설테이션 그냥 보통 그러면 저 화상 진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화상 진료에서 볼 수 있는 제한들을 메타버스 진료실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현지에 있는 검사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동시에 미러링 된다든지 해서 기존 보통의 화상 진료 혹은 또 이런 부분의 그 한계를 좀 극복을 해야 되겠다. 통상의 이제 화상 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단순 질환은 가능합니다. 근데 뭐 신경외 질환처럼 복잡한 거는 뭐 봐야 될 영상도 많고 그걸 다 어떻게 동시에 볼 수가 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술 컨설테이션도 여기 크라우드 수술을 띄워놓고 글로벌 컨설턴트한테 개동국의 의사가 교육도 받고 이런 부분들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멘탈 헬스 서비스도 가상 환경 속에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화면이 지금 실제로 되고 있는 화면인가요? 예. 지금 이제 사실 항암 주사 맞는 사람들 사실 주사 맞을 동안에 뭐 대부분 휴대폰을 보시거나 뭐
잡지보시거나 하는데 무슨 마음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가상 환경을 제공해서 스트레스라든지 그렇죠. 이 엔자이티 지수를 떨어뜨려주는 이런 임상 시험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임상 시험이 거의 완료 단계여서 이걸 가지고 또 여러 나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1월 달에 CES에서 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토의가 있었는데 네네. 디지털 치료제가 발전하는데 첫 번째 베리어가 의사들이다. 의사가 아니에요. 왜 의사들은 날카로운 표준화된 지적인데요. 포맷에서 방금 맞아요. 바꾸기가 어렵고 네네. 또 환자한테 이건 디지털 보통 약하고 다르지만은 이를 설명하기도 싫고 또 의사들은 본인이 확신을 안 가지는 거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여기 대해서 또 잘 이해를 못하면 또 잘 안 되는 거죠. 최대 걸림돌이 의사네. 판토마인께서 네. 노령층들도 가상하게 잘 적응. 예, 어르신들이 걱정이 있으시네요. 조금 네. 좀 어지러워하거나 이럴 거 생각을 했는데 그거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속에서 움직임이 속도가 좀 빠르면 좀 많이 어지럽고 그 적응을 잘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좀 다양하게 그거 쓸 수 있게 하려고 해서 애니 디바이스, 뭐 휴대폰이나 패드 같은 데도 볼 수 있고 노트북에서도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뭐 환경 적응은 잘 된다고. 그러니까 요즘 생각합니다. VR 기기 말고도 이제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지러운 거면 이제 다른 걸 활용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우리 항암 주사 맞는 분들도 이제 구역질환 많이 납니다만은 이 부분 상당히 견디시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좀 뺐다가 그렇죠. 또 쓰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고 하면 그런 게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얼라이언스 이렇게 소위 그러면 스마트 병원이 무엇인가. 저는 예전에는 뭐 전산이 잘 된 병원을 스마트 병원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다 돼 있으니까 결국은 첨단 ICT 그리고 뭐 XR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혁신하는 병원이 스마트 병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진 이제 글로벌 병원들의 네트워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 미국, 유럽, 싱가포르, 남미까지 네트워크해서 우리가 공동에 예를 들어서 우리 환자가 지금 수술실 들어가는데 무섭잖아요, 안 들어가 본데 거기에 대한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 가상의 수술실 한번 들어가게 한다든지 혹은 환자에게 계속 낙상이 위험합니다 하는데 와닿지 않죠. 그걸 가상으로 경험하게 해서 이게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이제 공동의 이 뭐 만들 거를 이제 이 얼라이언스 같이 만들고 또 의료인 교육도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기 달려 있는 환자를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라이언스 간에 지금 질문 들어오신 병원 데이터 공유는 이제 국내법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국가가 병원 데이터 공유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자문을 할 때는 그래서 외국의 환자 진료가 외국 의사를 통해서 자문하는 형식으로 하고 그 환자의 수술은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어드바이스 하는 거고 만약에 직접 치료받으려면 역시 이제 한국말 해야 됩니다. 근데 오기 전에 이미 글로벌 아주 우수하고 훌륭한 의사한테 이미 상담이 끝났고 그렇게 오면 훨씬 안전하고 다음 돌아가서도 다시 한번 안 와도 팔로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데이터를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국가를 넘어오지 않고 그냥 데이터 미러링해서 보는 걸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데이터는 개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환자가 저는 제 데이터를 올려서 관리하고 다시 보고 뭐 다음에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클라우드 올립니다. 그래서 개인 동의한 부분은 국가 간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쪽 현지인이 동의를 하면 국가는 문제 없다. 그래서 되게 처음부터는 그런 걸 국내외법에 저촉된 걸 막기 위해서는 그 모니터 미러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그래서 메타버스 환경이기 때문에 저쪽 거를 우리가 가서 보는 거. 이제 이 기자님이 예를 들어서 뭐 카자흐스탄에 어느 병원 실제 가서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그래서 이번에 영국에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이 맨체스터 대학병원 쪽에 맨체스터 이 파운데이션 트러스트에서 기사가 나서 이
스마트 하스타 얼라이언스에 이 맨체스터 병원 그룹이 참여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커팅 엣지 디지털 헬스 테크놀로지를 우리 환자가 우리 커뮤니티에 잘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주도하는 이 여기에 우리가 참여를 했다는 거는 우리가 글로벌리 이런 부분에 앞서 나가는 걸 인정받았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앞서서 리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타버스가 사실 의료는 좀 굉장히 독특하고 그나마 그 중요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의료만의 특징이 있어서 이런 헬스케어 쪽을 하는 분들이 따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저 발기 모임을 하고 작년 11월에 맨체스터에서 첫 번째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줌으로 하셨나요? 저는 맨체스터 갔습니다. 가셨어요? 아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니까 싱가포르이 이제 비즈니스가 굉장히 빠르니까 빠르죠. 이걸 예. 활용한 그 싱가포르 텔레콤 내셔널 NCS에서 오가나이즈 하는 이런 저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 스타트업이냐 선생님 계시네요. 이 글로벌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자문도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싱가포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2회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저 호스팅을 한국에서 하기로 했고 이 첫 번째 세션은 이제 이쪽을 좀 많이 가는 병원들이 국내외 병원들이 현재 국내외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소개하고 또 뭐 아카데믹 소사이티 우리 학회는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 심장혈관 흉부외과 학회는 이 메타버스 개념으로 이 XR 컨퍼런스를 우리 어떻게 교육시킨다 이런 걸 하고 두 번째는 뭐 오큘러스라든지 뭐 림모션이라든지 이러한 이 VR, XR 관련 테크 컴퍼니들의 현재 상황 또 새로운 개발 사업을 공유를 하고 세 번째는 관계되는 회사들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회사도 좋고 여러 회사들이 자기 회사에 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물론 이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부스로 들어가서 각자 원하는 사람 들어가 볼 수가 있는 이런 컨퍼런스가 5월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언제 좋겠습니다. 하세요? 5월 13일. 되게 이 정도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여간 이거 뭐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네요. 또 흉부외과 하시면서 이 화면도 일종 메타버스 그렇습니다. 공간인가요? 예, 그 아까 그 게더타운 그런 아주 그거랑 좀 다르게 또 좀 리얼함이 좀 살아 있네요. 좀 어려우는 네. 조금 분위기도 좀 다르죠.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워낙 원장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확신합니다.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